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먼 데서 와서 아마 오는 길도 힘들었고 했겠지만 되게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궁금한가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친구들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들어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보이나요? 어떤 사진이에요? 고민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수업 시간 외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진로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표정이 지어지나요? 자, 표정 한번 볼까? 아하하하하.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이 나갑니다.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 정했어요. 우리 친구들 대단히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아까 손 들었던 친구 중에 뭐가 하고 싶어요? 체육 선생님. 또? 어디? 신학? 또 군인. 또 교사. 또 뭐가 있을까요? 공학자. 야, 우리 친구들은 아마 오늘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 고민은 나중에 언제 종지부를 찍어요? 고3 때? 그치. 나중에 고3 때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하면서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문을 한번 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수능이에요? 네, 입시라는 문을 통과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한 좀 좋은 방법,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잘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나요? 네. 과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진로하고 직업은 똑같았어요. 왜 그랬을까? 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직업이라고 하는 군 자체가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 직업군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 개. 그래, 정답이야. 애매할 때는 우리 여러 개가 정답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000개 이상의 직업군이 있대요. 언젠가 제가 진로 특강을 하다 보니까 직업, 우리 세계에서 1%에 해당하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어 밥을 주는 직업이 있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1%에 해당한대요. 피피섬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놀면서 상어 밥을 주면 된대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갔을 때 진로와 직업이 일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진로라는 것과 직업이 약간 분리가 돼요. 학교에서 우리 진로랑 진학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진로는 이제 우리가 생업에 있어서 가는 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물적 기초를 마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마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나중에 생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길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인가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 화면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감. 시작할 때부터 앞에 있는 선생님이 행복이란 단어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행복한가요? 네.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와,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자친구들, 뭐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 369 친구들이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나는 이 데이터가 오늘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보고할 때는
학교에서 행복감이 우리 세상에, 세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오늘 우리 369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 데이터가 틀리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의 만족감. 자, 369. 우리 학교 다니니까 참 좋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세요. 절대 협박은 아니지만. 예, 뒤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만족감. 나는 학교 만족해요. 이야,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고 있구나. 제가 그저께 369를 다녀왔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학교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그 추운 날에 갔는데도 369가 너무 따뜻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 만나니까 자주 만났던 사람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을까? 우리 369 친구들 말고 다른 학교 친구들은 왜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만 시키는 거야. 집에 가도 공부, 학교 가도 공부. 그리고 대학 입시가 너무 바뀌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야.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학교 가니까 아침에 자율학습,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지나가고 나니까 땡 치고 나니까 청소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또 보충 수업,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손 들지 않은 친구들은 이러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 안 들었던 친구들은 나는 왜 이 손을 못 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시간 거리가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했던 친구들이 또 나와요. 1학년 친구들 아까 나왔어요. 손 많이 들었는데 1학년 친구들의 경우는 아마 자유학기제를 지나갔어요. 이제 자유학기제인데 아쉽다. 우리 동생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있던데 나는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참 아쉬워요.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끝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고등학교 딱 와보니까 너무 바빠. 일단 바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은커녕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로 진학 선생님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대학에 있는 학교 그 입시 관계자들하고도 많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요걸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진에? 악기. 우리 369 친구 중에서도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난 악기에 관심 많아요. 저 친구 손을 번쩍 들었어. 저 친구도. 어떤 악기 좋아해요? 바이올린. 전공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나는 이쪽 계통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나는 이것도 좋아하지만 다른 전공도 살리고 싶어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 사진은 뭐예요? 과학자.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우리 369 친구들 중에서는 연구원이요, 공학자요 이런 친구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나의 미래는 나중에 이렇게 실험실에서 뭔가 몰두하고 있는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죠. 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나 이학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건 뭔가요? 운동. 열심히 몸으로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운동 잘하는 친구. 우리 기타 치는 친구는 운동도 잘합니다. 자, 저쪽에 있는 친구 어떤 운동 잘해요? 이제만. 우리 친구. 다 잘해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축구.
축구, 맞아요. 축구. 우리 남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축구 잘해야 될 거예요. 축구 잘하는 친구는 아마 나는 축구를 좀 키워줄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예요? 신학과? 불교? 보통은 일반적인 친구들의 대답은 역사학과라고 나오죠. 우리 369 친구들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걸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신학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죠? 사람은 보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말은 다르게 나가죠. 자, 그 다음 뭘까요? 이거. 쓰레기. 그럼 환경미화원인가요? 시나리오 작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앞에 있는 선생님은요, 글 쓰는 걸 참 못합니다. 말은 잘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쓰면은 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연애 편지 같은 거 잘 못 씁니다. 근데 그런 거 잘 쓰는 친구 있어요. 요새 스타 작가들 많잖아요. TV에 보면 작가들도 연예인이에요. 그죠? 예,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이쪽 계열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 친구 나와요. 이 아이가 그린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얼마짜리예요? 본 적 있어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한대요. 이 아이가 그냥 물감 한번 쏟았을 뿐인데 이 아이한테 영재성을 받다, 천재성을 받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타가 됐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어릴 때부터 미술에 능했고 나중에 아마 학교를 다녀도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는 버스 안에 1시간 걸리죠.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머릿속 고민합니다. 나는 오늘 고민해보니까 어떤 분야에 좀 재능이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재밌게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뚱맞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그림도 보여주고 했어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전형이에요? 그렇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변해요.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앞에 있는 선생님이 대학 갈 때는 뭘로 대학 갔어요? 아, 다행이다. 수능이라고 대답해서. 학력고사 막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들하고 같은 세대로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도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게 되면 뭘로 가게 되나 대학은? 수능 성적. 그거 아니면 대학 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에 따라서 학과가 정해지고 학교가 정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선생님이 수능 점수를 딱 보시더니 너는 이 점수로는 여기 가야 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사범 계열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해서 제가 갔던 것은 화학교육과였습니다. 수능 성적에 맞춰서. 근데 저는 원래 화학교육과를 좋아했을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친구들, 선배들도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수학교육과가 화학교육과보다 좀 많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쳤더니 화학교육과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나 화학 잘하고 수학 잘하고 수학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수학교육과 갈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것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뭔가요? 자,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어예요. 내가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뭔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분명히 야, 나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 내 성적으로는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 아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만 노출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봅니다. 아까 선생님 대학 갈 때 인성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선생님 대학 갈 때는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 아이가 친구랑 머리를 뜯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하면 1등급 친구는 서울대, 1등, 2등급 친구는 다른 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 하면 대학 갈 수 있나 없나요? 일단 그 친구는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반성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도 예전에는 너 왜 우리 대학에 오려고 하니? 하고 끝났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 시간도 되게 길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평가장에 들어가면 아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를 알아요? 내가 적성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시대가 바뀌면서 대학에서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6학년도 서류평가가 끝이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수능이라 학생부 종합전형평가를 다 받으셨어요. 그때 받았던 것이 우리가 36고등학교는 어떤 여건에 있는 학교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합니다. 자, 36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중앙고에는 뭘 하던데 카더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요. 맞나요? 거기는 상도 많이 주고 뭐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학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 36고등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369 친구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 되겠죠? 그거는 저 말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요겁니다. 자, 우리 고1, 고2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18학년도 친구들 건 없기 때문에 흐름만 알게 될 텐데,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대학 갈 때 17학년도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나요? 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대학 갈 때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현재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를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 대학 가기 쉬울 것 같아. 그렇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원이 작아지면 대학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만큼의 수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시 모집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수시하고 정시가 나뉘어지는 건 다 알고 있죠? 수시, 정시, 시기적으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요. 수시 모집이 몇 %까지 증가를 했어요? 몇 %? 요거. 거의 70% 수시 모집이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 지금 보니까 64%, 66%로다가 70%까지 이제 수시 모집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정시의 경우는 몇 %인가요? 그럼 반대로? 30%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나 1학년이지만, 2학년이지만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다. 그 전에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수시 전형으로 나는 꼭 갈 거예요. 손 안 든 친구는 뭐예요? 정시 갈 거예요. 자, 우리 369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나는 이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정시로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정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정시만 고집할 거야. 나는 수시 준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관리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학생부 전형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학생부 전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신 관리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자소서 얘기를 했어요.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정말 열심히 쓴 적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이 쓸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전형 유형이 이렇게 돼요. 수시하고 정시가 있다고 했죠. 전형 유형이 간소화되면서 수시는 기본적으로 4개로 나뉘어집니다. 정시는 몇 개? 2개. 수시 안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되는 것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아까 우리 친구들 예능에 관심 있는 친구들, 나는 바이올린 좋아요, 리코더 좋아요, 난 축구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실기 위주에도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만 오롯이 보는 수능 전형, 그리고 나머지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 이걸 딱 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학생부 교과로만 가야지 하고 정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지금 우리가 1, 2학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것을 다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논술을 갈 거냐 실기 위주로 갈 거냐 하는 친구들은 특별하잖아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정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수시든 정시든 기본적인 방향을 어느 정도는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수시하고 정시를 이제 판단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을 딱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시와 정시를 딱 정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학생부하고 수능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팁은 수시 모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학교 생활에서 내 성적이 좀 나쁘지 않아요. 우리 친구가 말했던 내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나의 생활도 대단히 다양한 활동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전형 준비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2학년쯤 되니까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났죠? 이제 그러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나중이고 2학년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2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학생부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능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하고 수능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오는데 학생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친구라면 뭘 해야 돼요? 무슨 전형? 정시 전형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랑 수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매하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둘 다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을 찾아볼 거예요. 자, 고민을 합니다. 자, 학생부 성적이 우수해서 나는 학생부 교과 관리만 충분히 잘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나중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자신 있는 친구 없어요? 예, 그런 친구라면 분명히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 학업 우수자 전형 이렇게 있는 전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비교과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비교과 실적이 뭐예요? 뭐지? 내신 말고 수상기록, 또 뭐? 동아리? 봉사활동, 또 뭐가 있지? 다양한 고등학교 동안 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이 비교과 실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2학년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내신보다는 비교과 활동이 좀 많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아까 쓸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2학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도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쓸 거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매달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쯤 돼서 선생님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올 겨울방학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독서량도 챙기고 여러분 봉사활동도 챙기고 여러분이 관련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에도 충분히 쓸거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수능의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분명히 정시 지원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학년 2학기 딱 끝나고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처럼 난 정시밖에 갈 곳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정시 전형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없지만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적성고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해당 학교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에 가려고 하면서 내가 찡뚱맞게 논술, 적성고사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내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 만약에 정해졌다면
그 대학이 어떤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화려합니다. 그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당구 칠 때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공을 치죠. 당구 쳐봤어요? 쳐본 친구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유리한 공을 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 대학의 길은 다양해요. 맞죠? 그냥 교과 내신 성적 망쳤어. 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기회에다가 어떤 공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너는 요건 학생부 종합전형 가고 너는 내신 관리 가고 너는 수능 가군 가고 나군 가고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공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데 내가 좀 더 노출할 것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본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에 쓸거리가 너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쓸거리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배를 이제 안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장기자랑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야말로 나의 3년 동안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나오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봅니까? 안 봅니까? 성적이 완전히 안 되는 친구인데 의대 간다고 하면 선생님이 원서 써줘요? 안 써줘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애 이뻐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입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장기자랑의 장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간호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무조건 요양원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간호학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게끔 충분한 활동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화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수학 좋아하는 친구를 뽑아요? 화학 좋아하는 친구를 뽑아요? 맞죠? 화학 좋아하는 저 친구 뽑겠죠. 학생부를 보는데 만약에 우리 과에 오고 싶은 친구라면 제가 어떤 걸 보겠어요? 화학 관련돼서 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다른 과목이 막 5등급, 6등급, 7급 넘어가더라도 화학 부분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월등하진 않지만 4등급, 3등급이지만 나쁘지 않구나. 이런 친구들을 예뻐하겠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얘가 정말로 우리 과에 오고 싶었다는 친구라면 동아리도 화학에 맞춰서 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화학을 했다고 해서 화학 동아리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수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친구가 했다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 맞는 친구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의 중심. 여러분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면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다양한 활동이란 단어, 예전에 같으면 이제 스펙이란 단어가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맞죠? 지금도 그래요? 아니에요? 네,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딱 물어보면 친구들이 첫 단어가 스펙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소개서 이런 말이 아니라 스펙이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고교 교육과정의 중심, 여러분들의 3, 6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3, 6고에서 선생님이 막 시켜. 동아리 발표대회도 시키고 학술 발표하자고 시키고 지난번에 학교 갔더니 막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시켜. 그거 선생님이 막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의미를 두고 시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3학년이 되고 2학년이 돼요. 대학 입시는 이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되어서 개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나 대학 입시나 이런 데 대기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가건 아니면 EBSI 방송을 보건 이제 뜨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사전 공지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갈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대학의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희망하는 대학, 그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대학이 어제 찾아보니까 4년제 대학이 2016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96개더랍니다. 거의 200개가 돼요, 대학이. 4년제 대학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3년제 대학에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정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정보나 어떤 전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죠. 나중에 돼서 그런 친구들 나와요. 선생님이 잘못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는 친구들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올해 전형을 치르는데 그런 학생이 나옵니다. 전형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모의 전형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막 열심히 써요. 나는 이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준비했어요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학교의 그 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이. 그 친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멘붕.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헐 막 이러는 거죠. 그 아이는 너무나 당황해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 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이죠. 또 하나 나오죠. 이번 입시에서 전화가 와서 아이가 당황을 해요. 엉엉엉 울어요.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과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어 영역 안에 뭐가 들어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카더라예요.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또 누구 잘못이에요? 선생님 잘못이에요? 학생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사전 공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형 취지나 지원 자격, 선발 기준, 선발 방법, 제출 서류들이 이제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교에 모든 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관심 있는데. 원래 지금쯤 되면 다 인서울이죠. 맞나요? 네, 웃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내노라는 대학들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망사항이니까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목표하는 바가 그 정도 되면 나중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런 전형이 있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논술고사 없는 학교인데 내가 논술고사 준비해서 나는 그 학교 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돼서 9월달이 되면요. 서류평가 원서 접수를 받고 나면 서류평가가 들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가 거의 대학마다 한 달씩 이루어집니다. 사정관들이 다 각각 평가했던 인원이 300개를 평가를 합니다. 와, 많지 않아요? 근데 매스컴에 보면 800개, 900개, 1000개 되는 대학도 많아요. 다만 하루에 평가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를 한 달 동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냈던 서류를 저희가 한 달 동안 보게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 중에 뭐가 보여요? 뭐가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인성이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가 서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지만 인성도 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났었죠. 정말로 봉사가 열심히 하는 친구, 봉사상을 받은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S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하고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되죠. 나 저 친구랑 같이 대학에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저 친구는 친구들을 매우 괴롭히고 나쁜 친구였어요. 본 적 있어? 기억나요? 네. 그런 친구가 나왔죠. 그리고 그 학교가
발가닥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성 부분이 잘못된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봉사상을 받은 걸로 합격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도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인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단히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혹시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내 친구를 때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학교 온 적은 없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가담했다고 한 친구들이 대학에 그럼 못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면접 얘기도 뒤에 가서 하게 될 텐데요. 면접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보통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들을 면접을 하게 돼요. 근데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길어요. 근데 짧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시간 얘기했던 친구들은 짧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나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20분 딱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그냥 혹 지나간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고요. 20분 동안 정말 땀을 찔찔 흘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너는 왜 우리 학과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해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식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3학년 현재 이제 우리 선배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고 싶은 대학에 예비 등록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죠. 3학년 언니들이 막 우는 언니도 있고 기뻐서 선생님들이 막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형 자료와 전형 요소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학년이 되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 자료가 무엇인지, 거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는 당장 끝나고 금방 하서는 안 됩니다. 뭐 한 달 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훅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야, 지원 동기 한번 물어봐. 그러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대화하고, 장난스럽게 해서 부끄러워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진지하게 면접관과 면접 학생이 되어서 준비해 보시는 시간을 방학 동안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연습이 계속 되어야만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 볼 때도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 가셔야 될 거라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학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에서 몇 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첫째 줄에 뭐라고 있나요? 시작. 자, 진로 목표를 갖고, 분명히 제가 제일 첫 시간 아까 시작할 때 물어봤었죠. 여러분들한테 진로가 정해져 있나? 근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다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로 목표가 정말 뚜렷한 친구, 그리고 학교 활동 자체가 내 진로랑 맞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또 하나 뒤에 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런 친구들 나와요.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 학교에서도 아마 우리 학교 자체가 이제 독서량이 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래, 그렇지.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솔직히. 마음의 양식.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입시 때문에 독서하는 친구들은 절대 아닐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지식도 쌓고 마음의 양식도 쌓고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길을 열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만 읽을게요. 자,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게 제일 부담스럽다. 이제 나왔다. 그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부담되는 것이 이걸 거예요. 교과 성적. 아, 망했다. 오늘 우리가 기말고사를 쳤는데 시험 망했다. 그럼 끝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분명히 다 하셔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봉사. 이제 봉사가 나오면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봉사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은 평가를 받나요? 몇 시간? 200. 또 300. 마치 우리 경매 같은 거 하는 것 같아. 그죠? 봉사 시간 갖고 점수를 준다면 경매 점수로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자, 이 질문이 어땠어요? 여러분한테. 몇 시간을 했다고 했을 때 부담 확 오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량적인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정량적인 평가 하나요 안 하나요? 봉사 점수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50시간, 80시간, 100시간 물어봤어요. 그러면 100시간 저 친구 무조건 1등이랬네? 맞아요? 아니죠. 봉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말로 마음이 담긴 봉사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하는 봉사도 사실 충분해요. 맞죠?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 맨날 계단 닦으라고 하잖아요. 당번 정해서 봉사 점수 줄 테니까 여러분 청소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봉사인가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외에도 여력이 생겨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평가는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봉사 시간으로만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200시간, 300시간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선생님이 평가했던 친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간호학과 친구였어요. 몇 시간이었을까? 선생님 정말 뜨악 했어요. 몇 시간이었을까요? 3시간? 아니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40시간은 되는데 뭐 몇 시간? 600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와, 간만에 우리 친구들 반응 엄청 크다. 600시간짜리 그 친구가 간호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 간호학과에 적합한가요? 적합할 것 같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 600시간에 대해서 이제 뜯어봐야죠. 이 친구가 정말로 의미 있는 봉사를 했나 안 했나를 챙겨봐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보니까 뒤에는 누가 있다? 엄마가 있다. 우리에게는 엄마는 대단하십니다. 우리 친구의 봉사활동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면접장에 왔을 때 면접에서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제가 면접에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친구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리죠. 우리 아까 불합격 받는 거죠. 아까 그 S대학교에 갔던 그 학교생활 정말 못되게 했던 친구가 봉사상으로 대학 간 것처럼 이 친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80시간, 아까 100시간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미를 담아서 했던 봉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봉사,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봉사만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부정적인 학생 궁금하죠? 진로 목표가 뭐 하다?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하향한다. 뜨끔하는 친구 나옵니다. 이제 볼펜을 막 쓰다가 갑자기 뜨끔해서 볼펜이 정지가 돼요. 어쩌지? 나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고? 3학년 1학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정하시고 이제 성적관리, 마지막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만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모의고사 성적이 좋긴 한데 교내 활동이 전혀 없는 친구.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36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서 넣었던 친구가 36고에서 원서를 넣었다 그러면 저는 그 학교를 가서 파헤칩니다. 아, 여기는 수상이 이렇게 있고 동아리도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게 없네. 그럼 이 친구는 좋은 평가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들만 저희가 예뻐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1, 2학년이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말고사 끝났다고 해서 아, 나 오늘 시험 망쳐서 이제 대학 가는데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충실한 학교 생활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로 탐색.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에 골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모든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통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